안녕하세요. 한국반려동물 상담센터 교육팀장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름에 얼굴까지 다 노출을 했는데요. 요즘 캄보디아 사태도 그렇고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좀 온라인 범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름과 얼굴, 주소까지 다 노출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해외 발신 전화부터 알 수 없는 전화나 스팸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서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는 말씀드리기가 저랑 저희 남편이 함께 국가자격증을 위해서 쓴 책이라던가 저희 동물행동학 저서를 통해서 또 저희는 본명이, 실명이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번호도 그렇고. 그래서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름은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고양이 합사 상담 패키지 가격 안내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고양이 합사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각종 이렇게 개훈련 하시던 분이 고양이 훈련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진행하는 그런 영상 강의들을 따라해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연히 한 번에 되는 건 없고요. 30년 이상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6년씩, 7년씩 해결 안 되는 고양이 합사 문제라던가 공격 문제 또는 오줌 테러 문제, 소변 테러, 또 배변 배뇨 문제, 공격 문제 이런 것들이 단 하루 만에 진짜 마법 같으면 한 10분 그리고 한 3시간 안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일반 분들은 그 노하우를 접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양이 행동학적으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없이 진행이 된다거나 행동 문제 그 기저 심리에서 일어나는 게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심부전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경우는 혈액 검사로 수치가 다 나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든가 빌리루빈 수치를 보면 이제 파악이 되는데 이 심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 쪽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이 심리학은 과학의 영역으로 잘 이렇게 인정받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심리 문제로 인해서 행동 문제까지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또 동물 행동 실험을 통해서 또 사람, 인간 실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과학의 영역이 포함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과학계의 3대 아주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 문제는 이 심리에서 기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토닥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 합사 상담이라던가 또 오줌 테러라던가 또 오줌 테러와 또 쉽게 말해 똥 테러죠. 배뇨와 배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또 설명을 하면 또 설명충, 강의충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행동 문제는 담배 중독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 번에 끊기 힘들죠. 상담 한 번에 끊기 힘듭니다. 그런데 물론 정말 드물게 정말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면 운이 좋으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방송처럼 사실 20분 프로그램 중에 솔루션은 거의 3분, 5분, 10분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편집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총 2시간이 넘어가긴 좀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2시간 지났다고 그냥 철수하자 이러고 철수하시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2시간 120분 상담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 센터는 아마 30년 전에 문을 닫았을 겁니다.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 생존율이 10년에 거의 1, 2%밖에 안 되죠. 신생기업의 99%가 10년 안에 망하고 또 그 남은 기업 중에 그 다음 10년을 버티는 경우가 또 1%가 힘들다는 그런 통계도 있다고 하는데요. 30년을 살아남았으면 저희가 잘난 체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의 심리가
쉽게 한 번에 살 빼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양이 행동 문제도 그러길 바라시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현되기 전까지 살도 그렇죠. 한 번에 하루아침에 바로 100kg를 찌진 않잖아요. 점차적으로 뭔가가 누적되고 쌓이면서 찐 살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거에 곱하기 3배를 투자해 빠지는 것처럼 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분 나쁜 것들이 쌓이면서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는 데는 이 합사상담 패키지를 추천드립니다.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의 울면서 찾아오세요. 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시고 뭐 다 물건도 많이 사보고 뭐 병원도 가보고 뭐 방문 상담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안 돼서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담배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가 어떻게 왜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굳이 이제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좋은 방법들도 많아요. 그 좋은 방법들 중에는 사실 대부분은 저희 대표님께서 이미 블로그나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다 공개하신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되게 새롭고 그런 내용들이 뭐 효과가 좋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지만 그 방송만 믿고 따라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그 컴플레인 피드백 하시는 출연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도 알게 됐거든요. 솔루션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 오히려 더 뭐 강아지 고양이 관련해서 더 문제가 심해지더라.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이제 뭐 지푸라기라도, 저희는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논문 쓰시는 박사님들이 그 고양이 행동교정 프로그램은 안 나가세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실제 고양이 행동교정은 논문 쓰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실무 행동교정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행동교정 하려고 방송에 나오시는 분은 그 연극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실전 실무가 아주 중요한 분야가 바로 고양이 행동교정 파트. 그 연극학과 졸업하신 분이 하시는 고양이 행동교정 방송 분량도 뭐 한 20분, 40분 되더라도 절대 그 한 번에 끝냈다고는 잘 안 하세요. 꾸준히 노력을 하라고 하시면서 2주 뒤에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 집으로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그렇게 추적 관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방법을 잘해왔다고 칭찬을 해주시거나 이러면서 절대 한 번에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20분 만에 끝냅니다. 이제 물론 뭐 방송 제작 환경도 그렇고 실제 고양이 행동 교정하는 그 솔루션 하는 실력도 그렇고 또 그 고양이와 그 가족들 간의 어떤 양육 태도나 양육 환경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베리에이션을 다 고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행동학을 굉장히 쉽고 또는 행동학을 우습게 보고 다가왔다가 정말 이 행동학의 실체를 알고 학을 떼고 가시는 수의학 박사님들도 제가 한두 분을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 합사가 그날 당일 되는 거를 바로 보시더라도 저희는 그날 끝났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라고 느껴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행동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양이들은 물론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양이가 더 심하긴 해요. 일시적으로 새로운 물건, 카메라죠. 그 많은 작가님들, PD들, 또 낯선 또 교육 진행자 분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그 집을 드나들게 되면 고양이들은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원래 보여왔던 행동 문제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겁나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원래 공격적인 고양이도 얌전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물론 뭐 이것도 5가지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철수되거나 그 해당 새로운 물건들, 새로운 장난감, 캣타워 이런 것들을 다 화장실 이런 것들에 적응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행동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집들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래밍 7단계 플러스 알파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블로그나 온라인에 노출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플러스 알파의 과정이 없으면 행동 교정이 완료됐다라고 할 수 없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해봐야 못 따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는 거고요. 또 알려드리면 알려드린 대로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너무 많이 따라 하셔가지고 좀 출처를 밝히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굳이 뭐 공개해봐야 따라 하지도 못하시고 출처도 안 밝히고 그렇게 무단 도용을 해가시는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단계가 필요해요. 저희 제자님들은 배우는 단계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죽하면 강아지 배변 훈련, 또 분리불안 훈련, 입진 훈련 같은 것들이 각 훈련마다 아시겠지만 훈련소 입소시키면요. 최소 한 달부터 보통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2년씩의 그런 입소 과정을 거치라고 하십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의 행동 문제는 한 번의 상담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보기는 힘들다는 점을 좀 길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만약에 그런 방송을 보시고 좀 효과를 본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저절로 해결되는 케이스였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행동학 박사로서 국내 실무까지 가능한 단 2명 존재하는 박사로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원인 분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개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봤을 때 정말 공격적인 역대급 공격묘다, 공격견이다라고 하는데 역대급은 빼야 되고요.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강아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착한 애들만 방송에 나오는 거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 제가 인천에 있을 때니까 2019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공격적인 고양이가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는데 그 영상을 보내달래서 보내주었더니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끊긴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고양이는 너무너무 공격성이 심했거든요. 고양이 공격성 중에 가장 심한 공격성이 바로 이런 공격성은 사실 진정제 이런 약 먹는 걸 해결도 안 되고요. 절권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행동도 빨라야 돼요. 그럼 절권도를 하신 그런 박사님들만 가능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1초에 한 30회 넘게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고양이와 함께 사는 그 여중생 분이 다리를 완전 아작이 나가지고 진짜 발끝부터 무릎 넘게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하고 쩔뚝거리면서 너무 사투리인가요?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양이 행동 교정은 쉽지 않다. 강아지처럼 목줄을 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많이 놀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케이스는 방송에서도 받지 않는다는 걸 저희가 그 댁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되나 막 찾다가 저희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말 때가 아니다 이래서 뭐 굳이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하셔야 찾을 수 있는 센터인데 아무튼 힘들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단순히 행동학만 쓴 게 아니라 저희가 교감까지 같이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케이스는 제가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 방송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만약 뭐 방송을 해결이 됐다, 그런 솔루션으로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방법이 맞았거나, 물론 그 방법의 출처는 저희 대표님의 블로그입니다. 또는 행동 문제 중에 저절로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뭐 블로그의 방법이든 온라인의 뭐 유튜브 방법이든 방송을 보시든 뭘 쓰시든 아니면 그걸 안 쓰시든 간에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연히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시점에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좀 좋더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에 나와 있는 대중매체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을 보셨을 때 더 심각한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비용, 뭐 각종 에너지 낭비에 뭐 정말 쓸데없는 물건들, 그런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는 약물 투여들.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게을렀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총체적 난국을 겪는 경우들이 많죠. 뭐 혈액 검사 없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완치했다.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잘못하다가 이런 거 제가 잘못 다루다가는 제 손에서 문제가 터지면 저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굉장히 원망을 받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굉장히 곤란했던, 12년? 13년 전인가?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어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것과, 이제 결과의 어떤 그 유예기간을 봤을 때, 행동 문제는 그 유예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원인 제공은 A에서 했지만, 문제는 B에서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죠. 전직 대통령님이 잘못 맺으신 계약에 대한 책임을 현직 대통령님께 비난하면서 묻는 것처럼 그런 케이스를 저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백지 상태에서는 그냥 제가 바로 솔루션 들어가면 더 쉽고 빠르게 되는데 잘못된 뭐 영상 훈련이죠. 저는 이제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두려고 하는데 훈련 같은 경우는 아무 원인 분석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동물을 그냥 막 바꾸려고 하는, 즉 그냥 부모의 뜻에 자식은 무조건 따라라. 그래서 그냥 군대 보내버리는 거. 이런 게 이제 훈련이라고 보고 있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그 동물의 도대체 기저심리가 무엇이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88가지, 88가지의 굉장히 세분화된 그런 저희가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되도록이면 한 번의 상담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케이스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진작에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서 알려드렸다면 이렇게 좀 중복 비용이 발생되거나 이 어려운 시대에 또는 몸과 마음이 또 동물들이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제가 참 박사 학위 딴다고 너무 오랜 시간 또 좀 미루어온 게 아닌가 이런 영상 촬영들을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종갓집 맏며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간병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오랜 시간
좀 찍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들은 제가 또 종갓집 맏며느리 채널에서 또 하나씩 풀어가면서 또 힘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고양이 합사로 넘어오면 이 합사가 해결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좀 상담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지금 프로세스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최초 문제가 발생한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기부터 왜, 또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고양이만 분석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그 소리가 나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또 대부분 다묘 가정입니다. 그 다묘 가정 고양이들의 관계를 단순히 눈으로, 느낌으로 살피는 게 아니라 행동학에 기반해서 그런 이론들의 전부 다 하나하나, 그리고 또 물론 이론과 실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베리에이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원인 분석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동물병원에 가면 단순히 진료만 받아도 기본 진료비가 몇만 원씩 나오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 2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동물을 관찰하는 것만 해도 벌써 몇만 원의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다 기본적인 어떤 검사들이 들어가면 또 확 그냥 비용이 뛰죠. 이런 것처럼 행동학도 그런 프로세스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통틀어서 좀 저렴하게 무제한 상담으로 드리려고 이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당한 고양이의 기질 및 행동 분석이 또 따로 필요하고요. 또 가해를 하는 공격적인 고양이의 기질 및 행동 분석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정말 고양이 행동학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피해 고양이와 가해 고양이는 사실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분석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그 두 고양이의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생존의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이 물그릇, 밥그릇에 대한 분석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알려졌어요. 왜냐면 알려진 것들의 공통점은 저희 대표님이 블로그에 다 쓰셨던 겁니다. 뭐 넓은 그릇을 써라, 뭐 투명한 그릇을 써라, 뭐 사기 그릇을 써라, 또는 뭐 그 흙으로 만든 또 흙 색깔의 그런 그릇을 써라, 뭐 물그릇의 높이는 위치는 뭐 띄워줘라, 이런 것 전부 다 뭐 화장실 들어가는 그 입구는 뭐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참 놀라운 게 세부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은 것들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꼭 알려드린 것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그런가 봐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저희는 이거 알아내려고 평생을 그냥 노력해서 정말 비싸게 학자금 대출 받아가며 학비 내가며 이렇게 식비에 뭐 이동비에 교통비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실무에 고생해서 정말 욕 들어가며 이렇게 알아낸 그런 방법들을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시라고 알려드렸는데 그걸 출처 없이 그냥 막 갖다 쓰고 제품화해서 물건 팔아서 이제 본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한 게 아직 제가 인간계의 인간인 모양입니다. 신계의 인간이라면 이 또한 모두 다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뭐 이렇게 잘 쓰세요라고 드리겠지만 저도 아직 참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레퍼런스나 출처 없이 쓰시는 그런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공통점이 또 학위를 또 가지신 분이세요. 아시겠지만 석박사 논문 쓰려면 다 레퍼런스 출처 이런 거 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우잖아요. 또 그렇게 배우신 분들께서 배우지 못한 행동을 하시니까 좀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 쓰셔도 됩니다. 단 한국반려동물상담센터에 저희 대표님이나 제가 연구했던 그 학자로서 그 이름이라던가 어떤 그 센터의 출처는 좀 알려주시고 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괜찮은 방법을 실무적으로 알아내셔서 그걸 알리시든가 좀 이렇게 투명하고 윤리적이고 건강한
그런 동물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서로 간의 어떤 노력에 대한 영역은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이 교육자로서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체류 공간이라던가 장난감 놀이 패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려드리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좀 깊게 들어가야 할 겁니다.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이 합사 패키지에는 두 고양이 화장실 분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뚜껑이 있는 걸 써야 되냐, 없는 걸 써야 되냐, 넓은 걸 써야 되냐, 좁은 걸 써야 되냐. 뭐 일단 저희가 알려드린 입구가 낮은 화장실을 써라 라고 해서 그런 제품까지 출시가 되었지만 저희가 몇 센치 높이인지는 어떤 재질인지는 알려드리지 않아서 사실은 정말 고양이가 좋아하는 화장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캣타워 분석, 그리고 주 보호자 간의 관계를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칭찬과 처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칭찬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처벌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바뀝니다. 고양이들은 뭐 강아지랑 달라서 처벌을 하면 안 된다, 뭐 칭찬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릅니다. 고양이도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알려드리면 또 많이들 따라 하시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잘 못 알려드리는 게 좀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잘못 처벌하게 되면 강아지랑은 또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을 바로 구토설사, 이런 것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혈변까지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알려드리는 게 조심스러운데요. 이건 그럼 저희가 한 세미나라던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유튜브로 뭐 마치 진짜 뭐 정답은 하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뭐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무조건 담배 빼앗고 사탕만 줘라. 이게 방법인가요? 그러다 당뇨 오면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전문가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표본수가 있는 연구들, 그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지만 이 비전문가들은 정말 뭐 살 빼려면 위고비 하나면 끝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죠? 물론 뭐 그 위고비가 굉장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 먹고 모든 사람이 모든 케이스에서 아무 부작용 없이 살을 확 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서 이게 분별하셔서 걸러 들으셔야 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합사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강의충의 부작용이죠. 자꾸 이렇게 빠집니다. 이야기들이. 최초 전화, 카톡이나 영상 상담 중에 하나를 택일하셔서 60분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요. 이 합사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블로그 5일 동안 무료 상담, 블로그에 댓글을 다시면 제가 또 댓글로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또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카톡 1일 1회 우선 상담권을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그 영상이나 전화 통화를 해드린 이후로는 카톡 상담을 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거나 또 기존에 미리 예약자분들께 우선순위가 밀리는데요. 이 합사 상담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1일 1회 우선 상담권을 드리도록 합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솔루션을 들어도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솔루션을 하다가 병원에 갔다 오셔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고요. 또 샴푸 하나 바꿨는데 또다시 공격 문제가 생겨버린 경우도 있고요. 또 합사 문제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오줌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볼 곳이 없어요. 물어볼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 카톡 1일 1회 상담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당장 물어보고 당장 답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합사 과정에서 겪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이사를 하셨다거나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거나 이것도 알려드리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인테리어를 또 가족을 어떻게 얼마나 바꾸느냐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방법들,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합사 과정에서 겪는 미용에 대한 트라우마, 또 병원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온 뒤에 밥을 안 먹거나 물을 안 먹거나 침대나 소파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나 갑자기 공격한다거나 또는 뭐 갑자기 뭐 우울 증세를 보인다거나 또 병원 다녀와서 설사나 또 혈변을 또 추가로 더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게 사실 뭐 지사제 같은 이런 약만 먹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겉에서 그 어떤 약을 먹더라도 담배를 하루아침에 못 끊는 것처럼 살을 하루아침에 못 빼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위안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안정감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피드백 받으면 굉장히 보람되고 참 힘들게 공부를 잘했구나 이렇게 욕먹어 가면서 고생해 가면서 참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공부를 잘했구나 라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합사 전후로 동물병을 선택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선택하셨던 병원이 이 고양이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또 행동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 과정도 그런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동물병원 검진 결과나 처방에 따른 이제 행동 반응들이 나왔을 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질병은 수의학 박사에게, 행동은 행동학 박사에게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우리 일상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고양이 문제가 생겨서 또 일일이 또 그때마다 병원 내원해서 물어보고 이러기도 힘듭니다. 특히 전화한다고 해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답변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통화도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저는 행동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집 안에서 실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력도 빠르고 답변도 빨리 드릴 수 있죠. 그리고 합사 시 두 고양이의 행동학적 교감이라던가 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하이디라고 하시는 그 분의 교감도 원하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합사 상담이 진행된 후 보내주시는 후기들 중 하나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블로그에도 다 올리진 않았어요. 뭐, 이제 솔루션 선생님이라고 하시던 분께서 보니까 그 강아지 훈련하시던 개훈련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개와 고양이는 미야키스에서 분화된 건 똑같지만 실제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행동학적으로 많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훈련식으로 이렇게 뭐 엉덩이 붙이거나 양말 냄새 교환한다거나 방 바꾸기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오히려 더 맞지 않은 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은 돈대로 쓰시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시고 또 노력은 노력대로 쓰시고 가족분들이 점심도 못 드시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셨지만 좀 뭐 추가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셨지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받지 않으셨고 역시 자포자기 하시고 지푸라기 잡으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죠. 그래서 어쨌든 효과를 잘 보셨고 이제 최근에 또 후기가 오셨더라고요. 후기를 또 감사하게도 보내주셔가지고 절대 합사가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정말 얌전하게 이렇게 딱 창밖을 보면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뭐 임계거리 전부 다 뭐 파괴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확실하게 합사가 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전부 다 보호자분들께서 잘해주신 것으로 저는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행동 교정이 어려워요. 특히 고양이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강아지 훈련법들이 고양이 교육법으로 둔갑이 된다거나 또 이론에 전혀 맞지 않는 보상이라고 대중매체에서 막 알리는 걸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보상이 아니라 처벌인데도 정말 그걸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게 보상이라고 알고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어떤 행동 문제, 합사건, 공격이건, 뭐 오줌 테러건, 뭐 배변 테러건 간에 무조건 뭐 화장실 늘려주고, 목줄 채워주고, 마주보고 간식 주고, 양말 냄새, 캣타워 새거다 주고, 장난감도 뭐 큰 긴 거 막 1m 이상 낚싯대 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행동학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이런 방송 출연 제의도 많이 받았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 흑색종이라는 굉장히 희귀한 암 투병을 하시면서 제가 종손과 종부로서 같이 함께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지방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어떤 방송들은 좀 거절을 했어야만 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당시 저희 대표님이 뭐 힐링 캠프니 스타킹이니 이제 예전 프로그램이죠.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섭외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합사 상담 같은 경우는 이 합사 패키지, 이 많은 고양이 합사 패키지 1번부터 20번까지 모두 30만 원에 무제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다 물어보세요. 이 합사 안에는요, 합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줌 테러도 있고, 배변 테러도 있고, 공격 문제도 있고, 또 그 공격 문제도 굉장히 세분해야 됩니다. 강아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고양이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만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아빠만 공격하는 경우, 또 둘째만 공격하는 경우, 다양한 공격 대상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무료 상담으로 해결될 때까지 30만 원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통화 상담이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3만 원으로 상담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반려동물 상담센터 블로그로 오셔서 메뉴판 자세히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제가 고양이 오줌 테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